안녕하세요. 뻔뻔한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 간평액 83% 이하로 매입할 것을 결정을 했는데요. 21일 날 매입 공고를 내고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 국토부에서 굉장히 서두르는 이유가 이 악성 미분양의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사들인 이 매입 전세 같은 경우는 뭐 든든한 전세로 공급이 될 것 같고요. 뭐 국토부와 LH는 지난 2008년, 2010년도에도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해서 미분양 주택 7,058호를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매입한 바 있는데, 이렇게 공적 자금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서 이 미분양,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계속적으로 뭐 미분양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해서 자금 때려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 1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만 보더라도 40제곱 이하 소형주택과 60제곱 소형주택, 그리고 8호제곱 이하 중형주택, 8호제곱 초과도 뭐 1,876호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수도권 미분양은 계속해서 급증하는 추세고, 뭐 지방 역시도 뭐 계속적인 미분양,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데, 더욱 우려스러운 건 뭐 지방은 0.6%에 비하면 지금 수도권이 16.2% 정도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미분양 상황은 이제 지방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앞으로 서울까지도 엄청난 이 미분양의 사태, 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이 뭐 올 들어 분양 가구가 빵가구입니다. 빵가구. 왜냐? 미분양 우려에 줄줄이 공급 연기할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에서 뭐 어차피 시장 딱 열어가지고 마켓에서 아파트 팔려고 하니까 사줄 사람이 없는데, 지금 뭐 구축도 안 팔리는 판에 시축은 뭐 엄청나게 분양가 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손해 안다.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누가 이 고금리 시대에 온 세상 그냥 뭐 은행에서 다 그냥 대출 땡겨가지고 집을 사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전처럼 뭐 집을 샀으면 그 집이 그 내가 샀던 가격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상승 여력이 있는데 완전히 소실이 돼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뭐 본 분양 성수기는 뭐 무색할 정도고 공급 실적은 뭐 제로가 되고 있죠. 기존 분양단지도 다양한 뭐 혜택 내걸기 시작해. 명품 백을 준다, 뭐 BMW 준다, 벤츠 준다,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까지도 뭐 현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파격적인 어떤 이 애프터 서비스가 이거 좀 이상한 애프터 서비스죠. 아니 그냥 초반에 분양할 때 그만큼 빼란 말이야, 분양가를. 그럼 해결이 되잖아. 근데 그냥 뭐 어떻게 해서든 눈먼 돈 좀 몰아보려고 그냥 고분양가 그냥 설거지 시킬 일 있나, 그냥 사람들 그냥 계속 벌떼처럼 몰리게 해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찍어낸 아파트 계속 사게 하는데, 이제 완전히 필터링이 완전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인천 매매가를 보더라도 송도 풍림 아이원 1단지 4억 3천 떨어지고 있죠. 이편한 세상 송도도 4억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송도 에듀폴의 프루지오 역시도 지금 3억 2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 역시도 지금 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부평구 삼산타운 1단지 4억 9천이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7억 2천에서 2억 3천.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역시도 7억에서 3억 정도로 뚝 떨어지고 있죠. 이편한센산 송도 역시도 6억에서 2억 정도로 전세가가 엄청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 뭐 그만큼 지금 수도권, 특히 인천 쪽의 어떤 분양은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분양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적체되는 어떤 이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니까 켜켜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미분양 쌓이자 청약통장 매력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청약통장 매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통장을 찢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분양가가 감당이 안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1억 오르는데 누가 뭐 간이 배밖에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청약통장 끝까지 유지하면서 청약의 어떤 이점을 구가할 수 있겠습니까? 1월 넘어서 4만 명 넘게 지금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은 청약홈에 따르면 1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44만 1,690명에서 지금 2,648만 5,223명과 비교해서 4만 3,533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뭐 강남, 비강남 너나 할 것 없이 뭐 경기권에도 뭐 적용되는 뭐 공공택지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엔 또 반값 아파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주변 시세보다 더 높은 분양가로 나오니까 아예 청약통장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지금 토제 해제 때문에 강남 상구의 거품 단기 상승 이제 수직 하강하고 있습니다. 호가세도 뭐 거의 5억에서 10억까지 내려오고 있고 비강남은 지금 버티고 있죠. 강남권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미분양, 악성 미분양 쌓이게 되고 공적 자금 투입해서 매입한다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분양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약통장 해지하는 사건, 사태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건설사, 현금에서 뭐 가장 메리트가 있었던 분양 현장이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 줄도산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 여기에 돈 넣었던 이금융권 당연히 자금이익이 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집값이 당연히 휘청거릴 수밖에 없겠다. 당연히 내려가는 수순이었는데 토제 해제를 단기적으로 35일 정도 했던 바람에 그냥 집값이 조금씩 들썩거렸던 겁니다. 가만히 시장 경제대로 흐름대로 내버려 두면 집값은 정상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반사 틈새 기회를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좀 우회를 해보자. 그래서 내일부터 24일 바로바로 나오게 되죠. 제일풍경채 4차 검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여기 무슨 일로 나왔습니다. 5억 3천에 나왔는데 보통 여기가 4억 8천 초기 분양가였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자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5억 3천 정도 나오게 됐는데 프루지오 더 베뉴가 매매가가 지금 검단에서 7억 2천 하고 있고요. 전월세는 3억 9천 한 4억 정도에 나오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3천 정도라서 어느 정도 이 잔금 치르는 데 있어서는 전세 보증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평면도는 뭐 안방, 거실, 침실 3개 있고 알파룸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름 뭐 탑상형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룸이 그래도 존재하고 있네요. 제일풍경채 검단 4차는 일단 5호선 연장 호재가 있고요. 인천 지하철 연장선도 있기 때문에 이 서울과의 어떤 근접성을 좀 구가할 수 있는 어떤 교통 편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입지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 24일 일반 공급 접수가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강동구에서 그란츠 리버파크가 나왔죠. 여기도 무순위 집집으로 나왔는데 84제곱에서 13대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 전매 제한 1년 비규제 지역으로 뭐 상당 부분 뭐 이점은 있지만 이게 분양가가 문제야. 지금 84제곱이 18억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게 무슨인데 18억이야. 이런 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죠. 지금 뭐 소형이 13억이고 아무리 강동구라고 그래도 신축 아파트 분양가 너무한 거 아닌가? 1,000억을 끼고 있는 뭐 역세권 단지라 하지만 이 정도 분양가 글쎄요. 이렇게 뭐 그란츠 리버파크가 강동구 아파트를 신축으로서 앞으로 20억, 30억 찍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자본시장의 어떤 변화와 흐름 가운데 한국의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기승전 부동산의 오름세가 이제 기승전 부동산의 내리막길로 가는 상황에서 너무 지금 펌프질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세종에서 나오는 린스트라우스 여기 월요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고 했는데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되겠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면 제가 정말 빛의 속도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양가 매력적이죠. 3억 8천 84제곱인데 3억 8천 정도면 뭐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전국 청약입니다. 5월 달부터 유주택자가 무순위에 접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주택자까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리스트하우스 자체 시세는 8억 8천 그리고 전월세는 2억 8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판상형 구조, 드레스룸이 있는 그런 구조네요. 일단 여기 뭐 정부청사, 세종 정부청사가 좀 가깝고 그리고 세종 호수공원이 있고 또 이 KTX를 타기 위한 어떤 뭐 도로망도 잘 형성이 돼 있어서 나름 뭐 입지는 괜찮은 곳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뭐 일단 분양가가 뭐
어마무시하니까 3억대 분양가는 좀 만나보기 힘든 그런 분양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 우회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이 환율 이상 징후 때문에 분양가는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 높고요. 구축 매매가는 더 내려갈 그러니까 둘이 이 벌어지는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뭐 올라가면 물가 자극하게 되고 금리도 뭐 빡빡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급상승할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 구매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의 해체와 재편은 단기간 안에 이뤄질 수밖에 없겠다. 자본시장의 대변화에 직면해 있는 한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470원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맞는 뭐 외환당국이 계속적으로 뭐 달러 태우고 있는데 이렇게 뭐 진행이 되다 보면 외환보유고가 텅텅 빌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 상호관세 불안감 때문에 환율은 계속해서 강달러로 갈 수밖에 없겠다. 달러 인덱스 뭐 추세를 보더라도 3월 10일에서 3월 21일까지 103에서 지금 104까지 거의 105선까지 지금 올라갈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환율 부분은 지금 물가와 금리 부분을 상당 부분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점 집값의 가두리에서 갇혀서는 안 돼. 빠져나와야 됩니다. 대출로 뭐 묶어버리는 어떤 형태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금리의 맷돌 갈기 인생이 됩니다. 평생 집을 위한 금리 노예가 돼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집에 사는 건지 아니면 집이 내 안에 사는 건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주거 가치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뭐 투기 대상으로서 집 자체가 하나의 가치 증식을 위한 뭐 맥시멈이 될 수 있었던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 전월세에 쫓겨다니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내 집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더 두셔야 손실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영끌족 뭐 아랑곳하지 않죠. 보름새 뭐 6천억을 땡겼다는 그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쭉 빠졌다가 지금 6,131억까지 3월에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의 영향 때문에 강남 상구에 몰빵하려 했던 영끌족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대출의 종은 울리나? 결국 가두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기존 집에 대한 인식을 좀 타파할 필요가 있고 좀 가성비 위주로 접근하자. 그래야 손실 줄일 수 있고 차익도 좀 챙길 수 있는 일타쌍피의 전략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모저모 다 고려하셔서 월요일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집은 내가 편해야 돼. 뭔가 투자 가치로서 뭔가 투기의 어떤 대상으로서 생각되어지면 이거 그때부터 무리하기 시작하거든요. 풀악셀 밟기 시작하면 이게 엔진이 과열돼.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엄청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존 집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손실도 줄이고 차익도 생길 수 있는 정말 든든한 내 집으로서의 어떤 이 기회가 더 그 틈새를 벌리고 우리를 맞아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랑 독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